네, 안녕하세요. AI 서비스 개발 기반 3조 컴퓨터 비전 2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 이번 프로젝트 주제는 딥러닝을 활용한 구급차 분류 모델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팀 구성 및 역할, 수행 절차 및 방법, 수행 결과 및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설 구급차입니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지금 실내에서 뒤쪽이요. 뒤쪽 CCTV 보면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갑니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중인데요.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올 정도로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볼륨을 최고로 높였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교통사고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최고로 키워도 그에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청력이 손실된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로 주변 장애물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은 도로, 교통,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는 대상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도로 위 교통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거나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구급차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의 고뇌 끝에 최종 프로젝트의 목표인 카메라를 통한 구급차 인식과 이에 대한 시각화 알림 서비스 프로젝트를 구상하였고, 이번엔 그 첫 단계인 구급차 분류 모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구급차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하고자 했고, 바닐라 C에는 VGG16, VGG19, 구글렛, 레즈넷 50, 레즈넷 152 버전 2를 사용하여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 간 성능을 평가한 후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모델의 성능 평가는 테스트셋으로 평가하였으며 혼동 행렬에서의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 및 F1 스코어로 비교하였습니다. 어, 저희 팀명은 4명의 공대생과 1명의 이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4012라고 팀명을 지었고, 저희 팀원은 팀장인 저와 박현우, 배동현, 정영훈, 남궁 정우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각자 맡은 일을 자유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모델에 입력할 데이터셋을 조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앰뷸런스 이미지와 일반 차량 이미지를 각각 구해서 총 4,000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구성하였고, 오른쪽의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6대 2대 2의 비율로 트레인 1,400개, 밸리데이션 800개, 테스트 800개의 데이터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데이터셋엔 앰뷸런스와 넌 앰뷸런스 이미지가 같은 개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앰뷸런스 이미지와 일반 차량 이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앰뷸런스 이미지의 사이즈는 128, 128로 동일하지만 일반 차량 이미지의 사이즈는 서로 불일치합니다. 이런 불규칙적인 데이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데이터 제네레이터 클래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전처리 및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일단 이미지 높이와 이미지 넓이 간의 넓이 값에 대표적인 CNN 모델에서 이미지 크기로 많이 사용되는 값인 224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모델링 진행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셋 크기에서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40에서 100 사이즈의 배치 크기 범위를 도출하였고,
2의 제곱수일 경우에 데이터 송수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하여서 배치 크기를 64로 설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델링의 경험을 통해 f폭은 25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코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민맥스 스케일링 효과를 낼 수 있는 픽셀값 스케일링, 즉 데이터 정교화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flow from directory 함수를 호출하여서 특정 데이터셋 폴더에서 폴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를 읽어 스케일링합니다. 타겟 사이즈 인자에는 이미지 CNN을 위해 앞에서 저장해둔 이미지 높이, 이미지 넓이로 리사이즈 해주도록 했고, 제네레이터 동작 시 한 번에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셋 폴더 내에서 무작위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모드 바이너리를 사용하여서 이진 라벨을 자동으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셋 이미지의 라벨이 앰뷸런스는 0, 넌 앰뷸런스는 1로 반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처리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시면 구급차와 일반 차량 데이터가 이렇게 무작위로 섞여서 데이터셋을 구성했고 사이즈는 모두 224로 통일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링 과정입니다. 그 모델 옵티마이저를 최종 선정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바닐라 CNN 모델을 사용하여서 9가지 종류의 옵티마이저에 대한 성능을 평가했고 성능이 가장 좋았던 아담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습률은 디폴트 값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학습이 더 안정적이게 하였습니다. 순실함수는 라벨이 0 또는 1의 값을 가지므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 따라서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의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매트릭은 accuracy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각 모델의 학습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래프에는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모델 훈련 정확도와 손실값을 나타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테스트 셋으로 각각의 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최종 예측을 한 정확도와 F1 스코어입니다. 먼저 좌측에 바닐라 CNN을 보시면 테스트 셋으로 평가한 모델의 정확도가 96.87%, 최종 예측 정확도가 0.967, F1 스코어가 0.964 정도로 나왔고 구글렛은 모델 정확도가 97.62%, 최종 예측 정확도가 0.98, F1 스코어가 0.98이 나왔습니다. VGG 16과 VGG 19의 모델 평가 정확도와 최종 예측 정확도도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학습 데이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VGG 19가 VGG 16보다 상위 모델인 만큼 성능도 VGG 19가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레지넷의 결과는 좀 매우 좋았습니다. 그 레지넷 50의 경우 모델의 정확도가 98.82%, 최종 예측 정확도가 0.98, F1 스코어가 0.98이 나왔고 레지넷 152 버전 2의 경우에는 모델의 정확도가 99.5%, 최종 예측 정확도가 0.997, F1 스코어가 0.995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학습된 모델의 검증 정확도를 확인하여 비교를 해봤을 때도 레지넷 152의 검증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레지넷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레지넷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이미지넷이라는 1,40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전이 학습된 모델을 레지넷 모델의 가중치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지넷 50과 레지넷 150이 둘 다 똑같은 이미지넷 가중치를 사용하였지만 152개의 레이어를 가진 레지넷 152가 레지넷 50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나와서 152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모델링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새 모델에 연결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시면 케라스의 레지넷 152 버전 2 모델을 불러오면서 웨이트를 이미지넷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분류 모델을 붙이기 위해서 include 탑을 pulse로 설정하여서 가장 상단에 fully connected 계층들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레지넷 모델의 특징 추출기만 가져왔습니다. input shape에는 새롭게 학습시킬 저희 이미지 데이터 크기와 이미지 데이터 채널을 넣어줬습니다. 모델의 출력값이 저희가 만들 새로운 분류 모델의 정답 개수와 일치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새 모델층을 만들어서 이를 모델점 aid와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모델의 아웃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전 학습 모델과 새롭게 추가하는 분류기를 연결해주기 위해 플래튼을 사용하고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드롭 아웃도 적용해봤습니다. 마지막 층엔 출력 뉴런이 한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입력값과 가중치의 계산값을 0과 1 사이로 표현하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컴파일은 일반적인 학습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지넷 152 모델로 테스트셋에 대한 분류 성능을 혼동행렬과 ROC 커브로 나타내어 봤습니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특이도는 모두 0.99 수준의 성능 지표를 보였고 F1 스코어도 0.995라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ROC 커브 아래 면적인 AUG도 0.995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로 테스트셋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이 좌측의 이미지 위에 텍스트 중 리얼은 실제 값을, 프레딕트는 아래 텍스트 프레딕트는 예측 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작위로 이미지를 뽑아서 평가를 해보았을 때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그 삼행 3열에서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일반 차량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 예측이 틀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구급차와 일반 승용차 간 이진 분류 모델에서 더 나아가서 소방차나 경찰차 등 다른 긴급 차량도 학습 모델에 추가하여 다중 분류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저희의 새로운 분류기와 재학습시켜서 앰뷸런스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든 앰뷸런스 분류기를 객체 탐지 알고리즘의 가중치 모델로 지정하여서 실시간 객체 탐지 모델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라즈베리 파이 디바이스와 카메라, LCD 장비 등을 활용하여서 실시간 객체 탐지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를 통해 입력받은 객체가 구급차일 경우 장비로 시각화되어서 청각장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 청각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응급차량 탐지 및 알림 서비스 개발의 첫 단계인 구급차 분류 모델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